일단은 천천히 자리 잡으세요. 부동산 가격 재원칙 체계를 간략히 설명하시오. 이거의 있다. 오. 이상하게 썼으면 이상하게 쓴 대로 공개 처형을 받으시라. 가격제 원칙 자체의 1번 써야겠고, 그냥 5점이니까 목차를 2개, 3개 잡을 때 체계를 간략히. 그러면은 그냥 의 쓰고 최기준 이거 토대랑 내부, 외부 이거를 저 같으면은 그냥 뭐 이렇게 넘버링 처리해가지고 얘가 아마 뭐 좀 짧게 써질 테니까 체계 잡아가지고 이거를 좀 분량을 많게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얘 의를 이거 진짜 의만 썼다고 한 1점밖에 안 될 것 같고, 얘를 얘랑 2.5점 하고 그 다음에 세 가지 요청사항 반영되기 어려운 이유를 재원칙 중심으로. 그럼 얘는 15점이니까 나 이거 얘기하고 예시답안에서는 이런 거 썼구나. 상호관계랑 관련성 이런 거 쓰면 플러스 0.5점 1점 가점일 것 같긴 한데,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여튼 물음 1은 3.5점, 얘도 9에서 한 10.5점 이렇게 줄 수 있는 거고, 10점짜리 물음은 한 뭐 6에서 7점까지 라고 했을 때, 물음 2는 저는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왜냐면 15점이니까 자꾸 목차를 한 6개는 잡아야지 해서 6개 잡으면은 그러면 각각 한 4-5줄 쓰려고 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예를 들어서 기본 내용을 묻는데 15점이다 이러면은 걔는 기본 내용은 한 진짜 6, 7줄? 그 정도는 써야 좀 목차당 1.5점을 줄만 해요, 사실. 근데 약간 요렇게 어디 정해진 내용이 없는데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판단해서 좀 구체적으로 서술을 잘했다 이러면은 막 4줄 이렇게 써도 사실 1.5점 드릴 수 있고 해요. 왜냐면 그런 게 중요한 거죠. 감정평가사가 될 만한 사람인지 보려면. 그래서 얘는 좀 뭔가 기본 내용은 아니니까 6개 쓰되 가격제 원칙을 어떻게든 반영해서 4-5줄 써야지 하고, 그러면 얘는 그래서 한 1.5점 기준으로 목차당 채점을 하면 될 것 같고, 얘는 그러면은 적정한 감정평가 방법과 그 이유를 원칙의 관점에서 근데 10점. 그러면은 감정평가 방법이 뭔가 이거 문제 봤었을 때 아까 비교 방식이냐 수익 방식이냐 나왔던 것 같으니까 원비수 각각 검토한다 생각할 수도 있고, 지금 또 제가 보면서 이제 뭐 생각나는 목차는 그리고 원비수 뭐 이런 거 각각 보고, 그래서 최종 뭐 결론 소결 잡아가지고 이거 2개는 못하니까 그 내용을 여기서 이제 원칙 관련해서 써주고 개별평가에 합계로 한다. 근데 하되
토지랑 뭐 건물 평가할 때 어떻게 하겠다. 또 뭐 여기서 또 뭐 반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쓰면은 목차를 그려가지고 또 한 4-5개 잡아가지고 각각 1에서 1.5점 하면 되겠죠? 이렇게 쓰는 게 그냥 제일 무난할 것 같고, 그리고 30점짜리 문제니까 서 2점, 별 1.5점 하고, 아니죠, 2점 1.5점 기준으로 뒀을 때 이제 채점을 해보면, 감정평가는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것을 가지고 이때 감정평가 판정 단계에 있어서 가격제 원칙은 전 감정평가 판정 과정에서 판정 단계에 있어서 전 감정 판정 과정에서 이는 최유형 원칙으로 일정한 체계를 이룬다. 본 문제에 있어서 가지는 약간 득점의 가치는 0.7점인 것 같아요. 일단 나머지 본과는 복합부동산, 물류센터 물류센터가 아닌데? 비슷해. 뭐 비슷해요. 네. 개별적 특성이 강한 재화로서 이러한 재화를 평가할 때 강해지기 위한, 이것도 0.5점. 지우서는 1점밖에 못 들고 왔습니다. 뭔가 아닌가? 판정 단계에서 이 규범이다. 아니야, 1.5 줄만. 1.5도 줄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가격제 원칙의 특성. 어떻게 형성 유지 규칙을 말하며 평가의 기준을 잡는 행위기준을 말한다. 이는 고유 특성이 야기되며 원칙간 상호 관련성 특징이 있다. 원칙의랑 특성을 썼고, 그 다음에 체계에서 최 기준에서 특성의 가치에 대한 예측과 변동을 토대, 그 다음에 내부 측면기 있으며 외부 측면, 네, 잘 썼어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1.5점. 그 다음에 이거는 다 썼어. 잘했어. 2점.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써야 될 거 다 썼어요 지금. 그럼 2점. 그 다음에 물음 2. 물음 2는 지금 답안 형식이 1 요청사항 경우 1이랑 건물 내 고가설비 변경 요청 이렇게 해서 기여랑 균형 측면이라고 1번을 잡고, 그거의 의랑 본건의 경우 이렇게 썼네요. 그 다음에 최 측면 써서 의랑 본건의 경우 이렇게 잡고, 그래서 3가지 요청사항에서 2번 요청사항에서 예측 적합해서 의랑 본건, 그 다음에 3 경우 대체 본건, 이렇게 잡았네요. 그러면은 일단 얼만큼 썼지 뭐 보는 거예요. 지금 물음 2에 대해서 3바닥 쓰신 거죠. 그러면 분량은 사실 만약에 내용을 정말 아주 유효하게 다 썼다면은 만점 받을 수 있는 분량인데 이제 보는 거죠. 뭐 3가지 요청사항에 대해서 각각 썼고, 그러니까 일단 어떤 원칙인지 지금 되게 적용을 다 했고,
심지어 1번 이거는 기여 균형이랑 최 막 이렇게 다 3개 쓰고 예측 적합 쓰고 대체 이제 읽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뭔가 그 목차를 6개 잡는다고 했을 때 전부 다 각각 어떤 원칙을 목차로 잡아가지고 쓰는 방식을 택했던 거고, 이분은 개수 자체는 또 6개인 거긴 한 거죠. 그리고 각 요청사항마다 고려를 했고, 만약에 이렇게 썼다고 하면은 3가지 요청사항에다가 한 10.5점 받는다고 하면은 각각 3.5점을 기준으로 해볼까요? 아니 근데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전체적으로 또 그냥 채점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기여 균형, 기여 원칙이랑 원칙 쓰였고, 균형 양자는 모두 내부 기준이다. 또 이렇게 쓰셨군요. 구조가 엄청 좋은데요? 그러니까 책에 이렇게 앞에서 썼으니까 내부, 외부, 그리고 이 기준이 되는 원칙. 문건의 경우 고가 특수 설비, 개별 문건청에서 고가의 가치가 있고 전체 가치에 기여하는 공헌도가 적거나 내부 균형 이루지 못하는 경우 과잉 시설 적정 가치 반영할 수 없어서 별도 검토 없이는 반영할 수 없다. 잘 썼는데요. 기여, 균형. 서술 분량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만약에 1.5, 1.5? 아니야. 3. 이것만으로 한 4점 이상 될 것 같고 4점도 적어. 많이 잘 썼어. 그 다음에 일단 보는 거야. 최유용이란 여기 있었고, 최유용 앞에선 안 쓰셨군요. 그러니까 여기서 써도 괜찮고, 그 다음에 최유용을 전제로 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의 자체가 지금 한 1점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공권 경우 평가 목적, 일반 거래, 통상 시장, 가능성, 가장 높은 기준. 근데 의뢰인 요청에 따라서 고가 특수 설비. 근데 약간 앞에서 썼던 거랑 뭔가 논거가 약간 비슷해요. 별도의 검토 없이 반영하는 것은 부합하지 않는다. 최유 이용 측면에서는 뭔가 최유용에 맞는 아주 맞는 그 논거는 약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여기 통상에 있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시간을 들여서 한 다음에 이제 예시답안을 썼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래저래 고민하다가 최유 이용 원칙을 관련 지을 수 있는 게, 저는 결국 6번에 결국 이 요청사항 다 반영해가지고 최대한 높은 가치가 나와야 한다고 이 사람이 지금 생각을 하는 거가, 이거를 다 반영하는 상태가 아니고 지금 상태에서 실현 가능한 최유 이용, 이렇게 저는 일단 썼어요. 그래서 분량도 사실 3줄밖에 안 되고, 이건 고민을 해봤는데, 이거는 그래갖고 혹시라도 읽어봤는데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들면 점수를 줄 텐데, 일단은 드는 느낌은 그렇게 관련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일단은 앞에서 기여의 원칙, 균형의 원칙 썼을 때 쓴 거랑 소설이 사실 똑같아가지고 약간 맞춘 건데.
왜냐면은 왜냐면은 맞췄다는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일단 드는 생각은 그러면은 여기서 아예 원칙을 세 개를 다 묶은 다음에 네. 서술을 한 번 하는 게 맞았다 이런 느낌인 거죠. 뭔가 중복. 그쵸. 그래서 왜냐면 이렇게 목차를 따로 잡았으면 왠지 여기서 이유가 다른 게 또 나와야 맞을 것 같아요. 그래야 점수를 그러니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그래도 한 0.5점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또 이것만에 맞는 뭐 구체적 사유였다 막 하면은 1.5점 여기서 받을 수도 있고 한 거겠죠. 그다음에 개발 가능성 반영용 예측 적합 예측 현재 과거 앞으로 어체 가치 형성될 것이가 예측 반영 형성되는 걸 말한다. 균형 외부 표준시에 적합할 경우 네? 적합 외부 시장 적합 최고의 가치 말한다. 일단 의 잘 썼어요. 넘어가고 의뢰인 요청을 받아들이는 예측의 원칙을 과도하게 오인하여 적용하는 것이면 읽어냈어. 내가 이게 만약에 실제 시험에서는 네 하고 읽어보려고 하는데 안 읽히면은 이제 넘어가 이러면서 안 줄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예측에 대한 적정한 시장 증거 그죠? 맞죠? 그러니까 개발 가능성 예측의 원칙으로서 이거를 반영하기에는 충분한 시장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 하면 아주 논리적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주변 현재 나대지가 대부분이라서 개발 사례도 없고 그래서 개발 이익을 반영하는 거 개발 이익을 반영하는 거라고 쓰는 거는 약간 맞지 않죠 지금. 개발 이익 반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개발 가능성을 쓰다가 나오는 거랑 사실 엄밀히는 다른 말이라서 약간 지금 목차에 안 맞는 서술이 갑자기 나온 느낌인데 주변 시장 수요와 적합하지 않다. 또 뭐 요거는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느낌이 그러니까 점수 채점을 할 때 부여를 할 때 이렇게 딱 봤을 때 합격할 수준이야 하면은 50%. 너무 잘 썼어. 뭐 60%. 이 친구는 뭔가 공부는 한 것 같은데 딴 거 잘 썼으면은 합격할 수 있을 만해. 이러면 이제 한 42% 이렇게도 주는 느낌이라서 아니면 아예 터무니없이 좀 아닌 말을 썼어. 그러면 40%보다 안 주고 이런 느낌으로 채점이 계속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그럼 지금 요거에 대해서 예측하고 적합의 원칙에 대해서 의 이렇게 쓰고 본건의 경우 하면서 예측의 원칙 뭔가 잘 썼어. 그리고 적합의 원칙은 약간 빈약하긴 뭔가 안 맞는 것 같긴 해도 그래도 뭔가 이 수험생으로서 공부를 한 티는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뭐가 아니라고 해도. 그러면 저 같으면은 이게 그러면 1.5 기준으로 했을 때 2점은 줄 수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런 식으로 쭉 한 다음에 그럼 이것까지 마지막으로 다 본 다음에 총점이 물음 2에 대한 총점 했던 거 기준으로 또 그걸로도 비율을 또 마지막에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저는 구체적으로는 또 그렇게 합니다. 3번 대체 원칙 이렇게 쓰던 거 없어졌어. 시간이 없어서 글씨 막 1번은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보인다니까요. 진짜 채점을 해보면은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 영향을 받아 가치 결정된다고 말한다. 본건의 경우 이거는 약간 0.7점 그죠? 그냥 이거 의 하나 그냥 이렇게 쓴 거니까. 그다음에 본건의 경우 상업 업무용 나대지 본건이 공업용 가치 형성 요인이 상이하다. 요걸로 쓰셨구나. 뭐 그것도 맞죠.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 거고 용도를 그래서 다르게 드린 거 맞고 대체성 근데 요거는 하나밖에 안 되는 그래서 요거는 이거 합쳐가지고 1점 질문? 네. 그 포섭할 때 여기 나와 있는 네. 문구를 그대로 쓴 사람과 그거를 좀 해석해서 적용을 한 사람과 비교를 했을 때 점수를 약간 요약해서 그대로 쓰되 해석도 들어가죠. 없는 그러니까 거를 뭔가 가져오는데 그죠. 그냥 그러니까 철저히 이건 실무 문제 푸는 것도 똑같은 거야. 뭐 시리법 전부 다 철저히 문제에서 주어진 거 가지고만 써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하여튼 문제에서 뭔가 쓴 말이 아닌 거 가지고 약간 그걸로 그 판단을 되게 한다든지만 하면은 나 이런 말 쓴 적 없는데 라는 느낌을 바로 받죠. 문제 어떤 말들이 있었는지 다 알고 채점을 하니까 나는 그런 거 가지고 또 이게 여기에 이렇게 반영해서 써라라는 걸 또 의도를 갖고 출제를 다 한 거기 때문에 없는 말을 쓰면은 바로 알죠.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또 읽어봐야 아는 거예요. 근데 또 읽어봤을 때 또 논리적이고 유효하면은 당연히 점수 주겠죠 또. 근데 위험하죠. 최대한 그냥 문제 있는 거 차라리 그대로 쓰는 게 가장 성실해 보이고 그냥 안전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물음 2를 한 거예요. 물음 2가 지금 1, 2, 3, 4, 4.5, 8.5 8.5잖아요. 근데 제가 9에서 10.5를 만점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적절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완전 막 퍼펙트하다라고 하기에는 아까 약간 미흡한 부분이 계속 있었는데 근데 잘 썼잖아요. 잘 쓴 부분들 꽤 그러면 점수 적정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물음 3 뭐가 웃기죠? 너무 좋아. 네, 물음 3 얘는 적정 평가 방법하고 그 이유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유 7조 어디서 이렇게 주문을 외우는 느낌으로 7조랑 17조? 개별 물건 복합부동산 개별 물건 그래서 토지 건물 비교 방식이 아니라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써야죠. 그냥 공시지가 기준법 거래사례 비교법 그냥 다 쓰느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그 의도가 다 합니다. 채점단 다 알아. 근데 어쨌든 시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쓴 것도 다 이렇게 썼고 일단 이유 체증 체감 잉여 수익 임대 내역이 없어. 요거는 약간 소비를 애매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체증 체감 요거 쓰려면은 뭔가 그 한계 수익 이상으로 임대 수익이 발생해야 그게 가치로 이어진다. 약간 그게 나와야 되는 건데 임대 내역이 없다라는 거는 임대 내역이 없다는 거 어떻게 제가 썼죠? 나도 봐야지. 자체 경쟁 이건 근데 또 이제 보니까 대체 경쟁은 사실 너무 거래사례 비교법에만 맞는 것 같은데 수익환원법이 혹시 체증 체감 말고 또 뭐가 될까요? 예측으로 쓰면 안 돼요? 예측이요? 네. 어떻게 썼어요? 저는 현재 임대 문의가 없고 네.
그다음에 앞으로의 개발 가능성도 희박한 네. 상황이고 그래서 수익 방식은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가치 해서 대상 물건을 평가하는 방법인데 네. 장래 이용 상황이 지식산업센터로서 그 수익성이 예측되지 않아서 수익 방식을 수익- 골라 앞으로의 수익이 예측되지 않아서 근데 예측의 원칙이 그 네. 지식산업센터로서의 그 이용에 뭔가 이용조차도, 지속될 거가 예측되지 않는 이런 이용- 식으로 그쪽으로 그렇게 나름 논리적으로 보이게 썼으면 그거 맞게 점수 줄 것 같아요. 체증 체감 그러니까 체증 체감 원칙 가지고 쓰려면은 그 한계 수익 막 이거랑 체증 체감 그거 말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요거 한 다음에 그냥 바로 그냥 임대 내역이 없어라고밖에 안 썼으니까 빈약하다고 일단 느낌이 드는 거고 이건 일단 그렇게 넘어가고 대체랑 경쟁 해서 거래 사례 주변에 없어 원가 방식으로 제조동 합산해야 돼. 이렇게 쓸 때 요거는 점수가 주기가 못 줄 것이고 왜냐면 이 근거가 나와야 점수가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 다음에 대체 경쟁 거래 사례 요거는 이 정도 썼으면 이거 한 0.5점 될 것 같고 원가 방식 해서 결정을 했어. 근데 요거는 딱히 그냥 이거에서 그래서 원칙으로 결정한다는 서술이라서 그러면은 이거를 이 두 개 다 해서 1.5점. 그럼 수익 배분의 원칙으로 썼으면 괜찮아요. 배분이면 이제 어떻게 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수익하는 법을 엮으려고 엮을 수가 없네. 수익이라는 단어 말고는 수익 방식이 될 수 없는 거 가격 제한 원칙 제가 안 썼네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여기서 지금 임대 수요 미미하다는 것은 수익 자료 확보가 지금 공건이 어려워서 시장 상황이 예측이 제일 아니면 적합의 원칙에 따라서 주변에 막 나대지도 많고 임대 수요도 없는 거 보면은 지금 요 창고로 임대 내놓는 거 자체가 지금 사실 표준적 이용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주변 이용이 적합하지도 않다 막 하면서 그래서 창고 임대료 뭐 자료도 없을 뿐더러 그런 임대 수익을 기반으로 한 수익 가치 접근 방식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래 사례 비교 부분 대체 경쟁이랑 또 있을까요? 거래 사례 비교 수요 공급이면은 지금 공급만 있는 거고 수요가 많이 없어서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것도 될 것 같고 원가법은 저는 이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원칙이 원가법인 거는 맞는데 개별 물건 합계 근데 다만 건물에 대해서는 과대 계량 설비는 기여의 원칙에 따라서 그 실질적으로 수익 창출에 기여하는 만큼을 가액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고 이 정도 저는 추가를 했어요. 저 질문. 네. 그 물음 2번이랑 3번이 네. 둘 다 부동산 가격 재원칙을 중심으로 네.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가격 재원칙 문제가 나오면 항상 좀 네. 이렇게
기본값으로 잡고 가는 게 네. 토대 내부 외부체 이렇게 보여주는 웬만하면 보여주자. 그래서 이제 무릎 2 같은 경우는 의뢰인 요청사항 1, 2, 3을 네. 각각 토대 내부 외부에서 하나하나 웬만하면 적용시켜서 쓰려고 했고, 네. 그리고 물음 3 같은 경우도 원비수를 토내외에서 따서 쓰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물음 2에서 쓴 원칙 중에 네. 물음 3에서 중복이 겹치죠. 네. 근데 최대한 중복이 안 되게끔 그 내부 중복 원칙에서도 안 되게끔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네네. 물음 3에서 확실히 서술이 꼬이는 부분이 아. 있더라고요. 근데 채점을 할 때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채점을 할 때 그렇게 토대 내부 외부라는 걸 균형 있게 서술을 하면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그거는 주는지. 일단은 논술 답안이라는 거를 씀에 있어서 논리적인 어떤 구조를 잡아서 목차를 이렇게 잡고 서술했는지라는 형식적으로 이런 것도 잘 갖췄는지 그것도 본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일단은 목차만 그래서 쭉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일단은 목차 구조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다 잡았구나라는 거를 처음에 이제 볼 텐데 일단 그것도 그러니까 약간 좋은 인상이죠 일단.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내용이 맞아야죠. 내용 잘 쓴 게 사실 일단은 제일 중요하고. 근데 만약에 내용이 그럼 뭐 일단은 그래도 맞게 썼다는 어느 정도 맞게 썼다는 전제 하에는 만약에 목차를 그런 식으로 잡았다고 하면은 논술 답안을 보는 시험에서는 아주 가점이죠. 그렇죠. 근데 아마 그렇게 쓰기 어려울 텐데. 이게 외부 같은 네. 경우는 웬만하면 적용되는 게 네, 적합의 원칙 맞아요. 아니면 대체 경쟁 음. 뭐 그다음에 내부면 기여 균형 네, 말고는 균형. 사실 딴 거를 적용시키는 게 아까 말한 것보다는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제 딴 거를 뒤에서 안 쓴 거를 조금씩 적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 보이게 돼서 조금 근데 뭔가 물음 1에서 체계 이렇게 했으니까 사실 그것만 떠올려지긴 하는데 만약에 물음 1에서 체계라는 거를 이렇게 짚고 안 들어갔으면은 네. 사실 그 일반 경제 원칙하고 동일한 원칙이랑 동일 원칙이랑 유사 원칙이랑 부동산 고유 원칙 그거 있잖아요. 저는 웬만하면 이것부터 사실 떠올리긴 했었어요 수험생 때도. 왜냐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게 최적외란 말이에요. 웬만하면 얘가 무조건 맞아요. 왜냐면 어쨌든 우리 지금 부동산이라서 부동산이 보통 가치 형성의 가장 그 제일 영향이 큰 원칙이 웬만하면 이 세 개가 무조건 돼요. 그래서 사실 요거 쓰고 여기에 해당하는 걸 보는 게 뭔가 우리 시험 답안에서는 득점에 유효한 순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제가 두 문자 따가지고 다 외웠었거든요. 그래서 이 최적애랑 얘가 무슨 막 이랬는데 수변배균경 얘기 이렇게 외웠어. 이거랑 얘가 일반 경제 동일한 거. 대경제. 그쵸. 대체 경쟁. 이것도 뭐 외웠었는데? 기입이 체증제. 네? 체증제가 기여. 기여 기회비용 아니에요? 이거야 아니야. 이게 그건가 보다. 기회비용이랑 체증체감이랑 아닌데. 생각났어. 대체기. 대책이 수익 체증체감이랑 기회비용이랑 대책 대체. 응. 맞아. 그리고 얘가 기여. 이게 그 균형, 경쟁, 예측,
수익 배분 있는 변동, 얘가 수요 공급일 거예요. 맞나? 맞는 것 같아요. 예, 수익 체증 체감이고. 그래가지고 최적 외 먼저 한번 검토하고. 그러니까 이렇다는 것 자체가 얘가 가장 아마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돼. 그러니까 뭔가 가장 고득점 할 수 있을 법한 말을 쓸 수 있는 요인일 거예요, 얘네가. 그러니까 원칙일 거예요. 근데 얘네 먼저 생각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거 예측 변동 하고 기업 경쟁, 그리고 균형.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여기 속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대체는 일반 경제에서도 되는데, 그래서 보통 뭔가 만약 우리가 시험에서 이런 거 쓸 때는 대체 경쟁을 한 번에 그냥 쓰면 되는 것 같아요. 대체 경쟁 한 번에 쓰고, 기회비용은 이제 제일 쓸말 없고, 더군다나 이거 너무 그냥 일반적인 경제 원칙이라서. 그래서 뭔가 이거 먼저 쓰고, 여기서 생각해보고, 수익 체증 체감이 그래서 아마 쓸 게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일반적인 그냥 경제제로서의 서술밖에 못 할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사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사실 요거는 무조건 알아두시라고 그래서 말을 하거든요, 저는. 최적. 그러니까 보통 관련 가격제 원칙 할 때 보통 3가지 정도 쓰도록 문제가 나오는 편이어가지고, 그 정도 사실 그 분량으로 나와가지고 3개. 그러면 2분의 물음 3. 문제 3번. 문제 2번이지. 문제 2번 총점 해보면 1.5, 2.5, 3, 6, 10, 13.5, 15? 그래서 한번 생각해봐요. 그럼 50% 득점할 만한 답안이었는가? 봐봐요. 괜찮았어. 나름 선방. 물음 1 잘 썼었고, 물음 2에서 꽤 잘 썼었고, 물음 3이 미흡했어. 그러면 50% 맞는 것 같아. 만족해요. 이건 일단 넘겨놓고, 그 다음에 주세요. 네? 안 갖고 왔어요? 이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그러면 먼저 하고, 아마 제일 앞에 문제 4번이 1번. 4번이 제일 앞. 문제 2번 어디 갔어? 2번이에요? 네. 아, 4번. 지금까지 2번 하고 있었는데. 자, 다시. 감정평가는 왜 감정평가의 의의를 다들 쓰지? 감정평가 의의는 사실 안 써도 되는데, 웬만하면. 저 웬만하면 안 쓰는데, 네. 의뢰인의 의뢰를 받아서 하는 거를 좀 요거 싶어서. 쓰고 네. 싶어서. 불필요한 것 같아. 그럼 의뢰인의 의뢰를 받아서 하지. 컨설팅도 의뢰 받아서 하는데. 네.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요거 감정평가의 정의를 뭔가 막 쓰면서 들어가는 게 필요한 경우는 보통 요 경제적 가치 이게 뭔가 논점일 때랑, 내가 감정평가가 대상물 경제적 가치 판정해가지고 그걸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이 나을 때,
그러면 뭐 표시 방법 뭐 이런 걸 묻는다든지 그때 말고는 사실 감정평가란 해가지고 쓰는 거 보통 약간 부정적으로 본다고 했었어요. 딱히 아니 우리 뭐 어차피 그러니까 시장 가치에 의 막 이건 그냥 너무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시장 가치라는 것 자체가 사실 그거 하나하나가 다 논점이 되는 중요 논점인 건데 감정 평가는 그쵸 그렇게 될 만한 소지가 없어서 그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 관련 말고는 그리고 따라서 의뢰인 나소통 업무 성실히 수익성 업계 수익 확대 이게 지금 이 문제에서 잠깐만 일단은 다만 감정평가사가 윤리 지금 너무 그 최대한의 평가액 산정 그 요청사항 다 들어달라 그거에 지금 초점을 그래서 강평 들으면서 잘 썼다 했는데 그쵸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맞긴 한데 근데 뭔가 그러니까 뭐 윤리를 이렇게 뭔가 되게 언급하기보다는 이렇게까지 언급하기보다는 뭔가 어느 정도로 언급하면 되면 되는 느낌이냐면 아무리 어떤 요청 사항이 있어도 우리는 그러니까 가격제 원칙에 합당하도록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약간 그런 식으로 쓰는 게 그게 더 그러니까 더 유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너무 갑자기 막 그 의뢰인 그죠 업계 수익성 하면서 뭔가 윤리 막 이렇게 나오니까 약간 볼륨이 너무 큰 것 같아.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닌 거예요. 맞는 말이긴 한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그래서 안 된다. 감정평가. 와우. 유도 이거 이게 논점이었으면 네. 소물음에서 뭔가 윤리를 물었겠죠. 너무 힘을 많이 주었어. 이게 가장 나타나기 쉬운 가장 많이들 하는 그 실수 중에 하나가 문제 그에서 지난주 뭔가 어느 뭔가 하나에 꽂혀가지고 나 이거 관련해서 너무 준비한 게 많아서 그거 보여주고 싶을 때 가장 나타나기 쉬운 그거긴 해요. 그러니까 많이들 하는 그 기깔나게 쓰라고 네. 하는데 기깔나게 쓰려고 하면은 오히려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기깔나게 쓰는 서라는 게 뭔가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출제자가 이 문제 왜 냈는지 나 너무 잘 안다고 너무 잘하잖아요. 가격제 원칙 얘기가 어딨냐고요. 아니 소물음에서 소물음 1, 2, 3번이 다 가격제 원칙 묻고 있으면은 사실 그러니까 이거를 요만큼 언급하고 그래서 가격제 원칙이라는 게 우리가 감정평가 할 때 요즘 평가사가 이걸 왜 알아야 되고 왜 우리 감정평가는 이런 가격제 원칙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런 거를 약간 더 풀어 쓰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약간 얘를 이만큼 쓰고 그래서 그런 거 이만큼 썼을 때 2점 줄 수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썼는데 1점이 충격 먹었어. 이게 1 1.5 옆에서 약간 주문을 거는데 결 어떻게 쓰는지 봐요. 결 시간대 묻고 결 안 썼어. 그러면 이럴 경우 사실 서랑 결이랑 그냥 다 묶어서 몇 점 줄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도 저는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사실 결에 썼으면 약간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 이론적인 측면에서 우린 한 거고, 다만 이게 약간 윤리 측면에서는 이런 거랑 또 관련이 있다 하면서 결해서 하면은 가장 맞았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1점. 1점. 그러니까 이게 또 그것도 있어요. 완전 그 문제에 완전히 맞는 답안이 아니어도 약간 노력이 가상하다. 뭐 너무 틀린 말은 아니다. 이러면 또 점수를 주긴 해요. 그게 있어요. 그래서 가격제 원칙 의 검토하여 기준을 말한다. 책에 해서 토대 내부 이렇게 썼을 경우 이제 의만 썼죠. 그렇다면 이 점 2.5점 2.5점 이거 어디 갔어? 뭐 상관은 없긴 한데 뭐 이거 가지고 이거 안 썼어 이러면서 그러진 않지만 1번 요청 균형 기여 어려운 이유 이렇게 하고 2번 요청 예측 변동 어려운 이유 3번 요청 하고 어려운 이유 균형의 원칙 잠깐만 하나 둘 다섯 2페이지 정도 균형의 원칙이란 원칙을 말한다. 기여의 원칙이란 반영이 어려운 이유에서 임대로 내놓았으나 문의가 없는 사실과 모든 설비가 정상 가동 중인 아하 기여도가 낮고 토지 등 다른 자산과 결합 비율이 최적 균형 달성하지 못해서 (1.5점) 왜 떨리네. 실제로는 그러니까 생각보다 점수 더 잘 줘요. 실제 시험에 이거보다 또 훨씬 대충 본단 말이야. 예측의 원칙 현재가 미래 시장 상황 변동 계속해서 변화한다는 원칙이다. 부동산 내 의의가 약간씩 빈약해. 1점 반영이 어려운 이유 공장 개발 더디고 낮은 형태 그리고 세계에 불과한 점 이거 사실 약간 위험한 서술이긴 한데 불과한지는 사실 안 써있긴 해. 그러니까 나대지가 많다 이런 거긴 한데 어쨌든 실거래 없고 그러면 수요 증가하거나 개발이익이 더죠. 그러니까 2번이 개발될 거라고 하면서 반영해 달라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봤을 때 뭐 더 개발이 될 걸로는 보기 어렵다를 예측 변동 맞는 것 같아요. 적합의 원칙 인근 지역시장 수요 표준적 이유 최대 맞아요. 하나만 썼어.
0.5 하고 나서 만약에 어려운 이유 중심지 거래세 공급권은 주요 건설들 원거리 위치 중심지 인근 지역으로 볼 수 없다. 인근 지역 내 실거래 없고 낮은 형태만. 이것도 잘 썼어요. 잘 썼는데. 그럼 다시 총점 보면은 2, 3, 4.5, 7.5 이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지금 9에서 10.5가 만점으로 생각을 했었으니까 최를 하나 더 적. 그쵸? 뭔가 하나를 더 적으면 되는 것은 그죠? 그러니까 분량 자체가 지금 두 두 페이지라서 페이지밖에 안 맞아요. 그러면 지금 15점의 절반 받는 50% 받은 거예요, 그래도. 만족한데. 무슨 아니 다막 이러면서 아니 진짜 생각보다 많이 떨리는데요. 아직 약간 그쵸. 몇 점이 나오는지를 눈앞에서 보니까. 그쵸. 네. 이런 경험 나도 수험생 때 하고 싶었는데 아무도 해주지 않았어. 감정평가상. 그래서 합니다. 한 방식. 방식 적합 방법 이유. 적합 방법 이유를 하기에 앞서서 3방식 의의를 적는 게 과연 필요한가? 최를 적. 3방식 의의. 그러니까 3방식을 적을 수 있어요. 근데 적을 수 있는데 뭔가 이렇게 적어도 0.5점밖에 못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더라도 그냥 딱 비원수 있다. 뒤에 그리고 그냥 원비수를 적으려고 적은 그죠. 느낌이라서. 그래서 심지어 임대료 평가 방법을 적을 필요가 이거는 더 네. 없고. 그리고 요 정도 볼륨이면은 사실 10점이에요. 게다가 근데 가격제 원칙 관점에서 설명하시오 하면서 이걸 못해도 한 3개, 4개 막 적어주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이거에 할애할 만한 분량은 해봤자 한 3-4줄 쓰면 많이 쓴 거다라는 그런 감각도 좀 있어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그러니까 비원수랑 그거 간단히 딱 그냥 쓰고 그거 써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거처럼 7조 그냥 복합부동산이라서 그죠? 그러니까 복합부동산에 해당한다라는 말은 없지만 어쨌든 이거 지금 구분 건물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복합부동산이니까 개별물건 합계로 하되 일체로 해서 수익 방법이랑 비교 방식 가능하다. 그걸 쓰는 게 제일 유효할 것 같아요. 만약 그렇게 쓰면 1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 3방식에 뭐가 있다. 요거는 그래도 요거는 줄 수 있고 비교 방식 현재 유사부동산 실거래 없고 인근 지역 수요가 없는 상태. 따라서 수요 공급 원칙 부동산 가격 성립 불안정. 그래서 시장성 비교 방식. 수요 공급 원칙만 지금 쓴 거죠. 네. 왜 대체 경쟁?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안 겹치게 쓰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하는 시간대로 날리고. 그랬겠네요. 그리고 그러니까 채점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대체 경쟁을 왜 안 썼지 싶은 거 딱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쵸? 이래서 채점하는 거 봐야 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물음 2랑 물음 3 자체가 결국은 결론으로 딱 그 마지막에 완결지을 문장 자체가 둘이 달라요. 그죠? 물음 2는 결국은 따라서 해당 요청사항 반영은 어렵다. 그냥 이게 되는 거고 물음 3은 복합부동산의 평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이래서 못하고 이래서 적합하다 라고 그 결론 짓는 것 자체가 달라서
둘이 같은 원칙을 가지고 약간 그 논리의 그거는 비슷해도 적용에서 좀 차이가 나니까.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물음 2랑 물음 3이 오히려 구성이 그래서 제가 요거를 구성할 때 일단 논리는 그래서 가격제 원칙을 가지고 감정평가의 모든 단계에서 최대한 반영할 줄 아는지를 보고 싶은데 그러면 일단 이거에 대해서 뭔가 처음에 감정평가 방법 그 선정 및 적용 하기에 앞서서 판단을 하잖아요. 이제 그 처리계획 수립으로 볼 수도 있고 하여튼 그때 약간 그때 느낌으로 쓴 거고 얘는 그럼 정작 방법 선정 및 적용해서 어떻게 하냐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하긴 했어요 저는. 근데 그게 맞긴 하죠. 이거를 토대로 결국은 이걸 하는 건 맞는데 다르게 쓸 수 있는 거긴 해가지고 그 생각하는 네. 시간 동안 대체 경쟁 그때 그냥 썼으면 된 그쵸. 건데. 그죠. 뭔가 그러니까 실제 시험장에서 조금이라도 고민 시간이 약간 길어지는 거는 그냥 약간은 고민 그냥 빨리 끝내고 일단 뭐라도 더 많이 쓰는 게 훨씬 유리해요. 그럼 이거는 그래서 근데 이것도 맞긴 맞아요. 읽어보니까. 그래서 얘는 1점. 그러니까 이게 대체 경쟁 원칙을 안 썼으니까 감점한다? 그렇게 실제로 채점할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뭔가를 썼잖아요. 어떤 원칙을 기준으로 하여튼 근거해서 비교 방식 못한다. 이걸 쓰긴 썼기 때문에. 근데 또 논리적인 것 같아. 말이 돼요. 그럼 이거에 점수 줄 거 아니에요. 괜찮은 거.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죠? 이걸 어떻게든 이거 지금 써낸 거라서. 수익 방식, 임대문이 없고 개발 가능성 없다. 그래서 장래 기대되는 편익 방법인데 장래 이용 상황이 지식산업센터로서 예측되지 않아. 예측의 원칙이라서 예측되지. 그러니까 이게 좀 단정적인 것 같아요 서술이. 뭐 그러니까 같은 말이더라도 예측되기 어렵다고 보인다 막 이래도 사실 맞는 것 같은데. 잠깐만. 그래서 지금 예측의 원칙에 따라 그래서 그 원칙 한 네. 번 더. 그죠. 그러니까 뭐와 관련하여 쓰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마지막에 결국은 이렇게 원칙이라는 그 말을 쓰긴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잠깐 다시 수익 방식 가능성 임대 수요 없고 개발 가능성 없다. 장래 기대되는 편익 해서 지금 상황이 아닌 것 같다. 왜 얘는 또 하여튼 또 잘 써. 쓰긴 잘 써요. 근데 이제 그 네. 여기서 네. 외부랑 토대를 썼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서 내부에서만 네. 생각을 하게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아까 꼬였다고 말씀드린 게 여기서 그러면 잠깐 앞에서 물음 2에서도 토내외로 쓴 거예요. 이 저기 뭐야 어디서 기어 지금 기어랑 균형을 여기서 쓴 거죠. 근데 기여 균형을 또 그럼 안 뭘 써야 썼을까요? 잠깐만. 그러면 주변 나지고 지금 유휴 그리고 고가 특수설비 할 때 내부 측면 기여도는 썼어. 되니까. 하지만 수익 배분 자녀 가치 이해가 가세요? 전 제가 쓰고도 이해가 잘 안 가가지고. 이렇게 저도 지금 그래서 해서 기여도를 고려하고 각 구성 요소의 수익을 배분하여 잠깐만 문장 하나가 쓰다가 꼬인 거예요. 그죠. 자녀 가치로서 대상 부선 가치를 평가하는 내부 측면의 원칙 적용이 가능하다.
내부 측면 요걸로 또 그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래서 무슨 원칙이라고 안 쓰고 수익을 배분하여 남는 잔여 가치로서 대상 부동산의 가치 평가는 내부 측면의 원칙 적용하나라고 썼어. 그때 이미 정신이 나가서 문제삼 생각하고 있어. 아 이미 야 이거 빨리 끝내 이러면서. 그래서 그냥 결도 안 네. 쓰고 아, 결론이라고 옆에 여기다가 달아버리고 저런 식으로 끝내고. 그래서 특성 방향에서 특성 방향.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아요? 뭐 안 될 게 뭐 있어요? 아니 쭉 읽었는데 어쨌든 그냥 잘 썼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딱 결 해가지고 별도로 일반론적 결론이랑 사안에 대한 결론 이런 거 합쳐가지고 뭔가 결이라는 걸 따로 별도 목차를 잡아서 썼으면 그거에 점수를 줄 수는 있겠죠. 뭐 안 되는 건 없어요. 정답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거 몇 점 줘야 돼? 잠깐만 다시. 실제로는 이거 쭉 읽고 점수 주는데 다시 주변 토지 낮이고 유의시설이고 고가 내부 측면 기여도 그래서 뭔가 여기까지 읽거나 그래서 기여의 원칙을 그래서 썼나? 수익을 배분하여 뭐 틀린 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잔여 가치 내부 측면 그래서 이게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이거 결론 지은 것까지 해서 이거에 1.5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뭘 써도요. 만약에 지금 이거를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를 만약에 만약에 이 수익 배분 원칙을 의의를 뭔가 막 세 줄 쓰면서 따라서 대상 물건은 주변 토지 이용이 낮은 걸로 미루어 보아 뭐야 아니야 어떻게든 못 쓰겠다. 잠깐만. 하여튼 그러니까 뭔가 지금 구체적으로 썼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사안을 막 해가지고 그리고 용어도 어떻게든 되게 최대한 그대로 쓴 거예요. 쓰려고는, 네. 그리고 결론이 지금 같이 써 있으니까 1.5 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총점을 봐봅시다. 네. 이제 그걸로 또 마지막에 또 하는 거예요. 2.5, 4.5, 5.5, 7, 8.5, 8.5에다가 11.5, 11.5에다가 13, 15.5. 그럼 딱 50% 조금 넘기는 거죠. 그럼 다시 봐요. 이거 썼고 물음 2에서 9에서 10.5점 받는 거에 비해서 7.5. 물음 3이 지금 1.5, 4점 받았어요. 10점인데 4점 받았어. 40%. 이 정도면은 합당하죠. 네. 결까지 썼다고 생각했을 때 맞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네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대 내부 외부로 쓸 거면 그 채점할 때 이렇게 쓱 읽어본다고 하셨으니까 네. 차라리 그렇게 쓸 거면 여기에서 가로치고 뭐 내부면 내부 근데 그리고 그거 저 제목에서 좀 드러내주는 게 좋나요? 그러니까 그게 전혀 그런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말을 해서 아신 거지. 맞아요. 실제 시험에서는 그냥 이렇게 이거 지금 무슨 원칙 썼나 이걸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네. 괄호치고 옆에라도 적는 게 낫나요? 토대 내부 외부를 만약에 그렇게 쓸 그거 거면. 근데 막 그렇게 유효하진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지금 그죠? 토대 내부 외부로 나누어서 그런 구조를 잡는 게 가장 득점에 중요한 건 아닌 거죠 지금. 그냥 각 가격제 원칙을 어떻게든 최대한 사안과 관련 있는 거를 최대한 다 끌어다가 논리적으로 잘 적용해서 썼냐
최대한 다양하게. 근데 지금 다양하게는 제일 다양하게 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 욕심을 좀 부리다가 그죠? 예. 제거그 뭐지? 제가 제일 덜 다양하게 적었을 것 같아요. 봅시다. 봅시다. 문제 2번. 늘 여기까지요. 자, 일단 뭐 전체 분량 한번 볼까요? 잠깐 몇 페이지야? 잠깐 1, 2, 3, 4, 5 5페이지. 5페이지면은 각각 목차당 한 1.5점 이렇게 썼으면은 한 55점 받을 수 있는. 자, 봅시다. 최유용 가치 중 형성된다. 상황과 같은 지수의 유지부터도 최유용 원칙을 파악하여 이렇게 기준으로 하는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가격적 원칙을 중심으로 최유용 검토가 요구된다. 너무 잘 썼어. 문제에 맞췄어. 방금 저분이 봐야 되는데. 가격제 원칙 의. 가격제 원칙 의 썼고 체계. 의에서 가치는 효성유 받게 된다. 가치가 일반적 가격제 원칙이라 하며 평가를 감정평가 시라 원칙을 지침으로 삼게 된다. 의에서 쓸 수 있는 최대한의 풍부하게 쓴 것 같은데. 체계 부동산 가격제 원칙 가치 판단. 이게 왜 또 나오죠? 대상 부동산 가치는 전제 평가 따라서 중심적. 최유 이용에 대해서 지금 이만큼 썼어. 토대. 진짜 체계만 썼어. 판단 기준을 써. 그러니까 또 채점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실질적 상대 평가가 되거든요. 채점할 때 결국은. 그래서 이제 샘플 채점을 좀 일부 하고 다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런 식으로 썼구나를 본 다음에 채점 기준을 약간 이제 수정한 다음에 나머지를 채점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샘플들이 여기서 토대 내부 외부에 뭐 해당하는지를 대부분 적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쓴 거에 대해서는 1점을 줄 수밖에 없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개발 가능성 반영 어려움. 개발 가능성 토대 내부 외부. 그러니까 이게 채점해보면은 다 그 목차 잡는 그 논리 구성이 딱 일정한 유형으로 딱 그 파가 나뉘어요. 막 그러면은 막 제일 극소수파가 늘 존재하고 다수파가 존재하고 막 그래요. 토대 체계에 맞춰서 잡는 문제에 충실해서 목차 잡는. 근데 그거는 좋은 거예요. 답안 쓰기가 어려울까봐 그게 문제인 거라서. 그리고 심지어 지금 여기서 썼어. 여기서 구체적인. 그러면은 여기서 득점 못했어도 또 여기서 가점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 처음 풀 당시에는 네. 이게 출제 의도가 요청사항 3개가 하나씩 토내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에 결국 토내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부합하지 않아서 요청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 약간 이런 논리로 하나씩 포섭해서 마지막에 좀 종합 결론 내시는. 와우. 근데 의도가 일단 아니셨던 거.
아 근데 그런 식으로 의도해서 물은 구성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 세상에 요청사항 한 4개 할걸. 아 4개 할걸. 아니, 아 아니다 4개 하면 또 최애 토네를. 아 안되겠네. 이렇게 1번 요청, 2번 요청, 3번 네. 요청 이렇게 목차 잡은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 평가사님 35회 네. 2번 문제 포섭하실 때 네. 그 1번, 2번, 3번, 4번 그거 항목대로 목차를 제목을 잡으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거는 그게 생각이 좀 났었어서 아니죠. 그 방식이 네. 35회 제 예시답안에 만약 적용됐다고 하려면 그냥 자료 1이라고 잡고 자료 1에 해당하는 거를 막 다 쓰고 자료 2하고 자료 2에서 이 내용은 일반 평가 아니 그 일괄 평가에 해당한다. 자료 3 그러니까 자료 3을 그러니까 목차 체계가 예시답안은 개별 평가에 맞는 자료를 이렇게 목차를 그냥 쓴 것뿐인 거고. 거기에다가 그죠. 또 토네를 들고 와버리는 건 그거랑은 다른 거네요. 그죠. 약간 다르죠. 그거는 그냥 뭔가 약간 이거하고 버무려서 예시를 들어보면은 그러면은 아예 문제 자체가 그 35에는 그런 식인 거죠. 가격제 원칙 중에 토대, 내부, 외부 각 측면에 해당하는 자료 요청사항이나 자료 내용이 뭔지 판단하시오라고 했으면 토대, 내부, 외부라고 잡고 그 개별 일괄 평가라고 잡고 각 자료를 갖다 쓰는 거일 뿐인 거고. 그러면 그럴 때 요청사항 1번은 이거에 해당한다, 2번은 이거에 해당한다, 뭐 그게 되는 거고. 완전 감정평가 이론은 논리싸움이에요, 논리싸움. 그러니까 뭔가 기술적인, 전략적인 그런 거는 항상 완전 최후순이에요. 결국은 답안이 논리적으로 잘 읽히면 되는 거라서. 토대, 내부, 외부 잡았고 각각 근데 원칙의 검토라고 하고 사안의 경우 검토 사안의 경우 하고 원칙 고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채점하는 거야. 목차 먼저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은 뭘 썼을지 예측을 한 다음에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뭔가 예측이 안 가는 목차가 생기면 이제 약간 깐깐한 마인드를 갖고 보게 되는 거예요. 현재 이용 아닌 상황, 장래 이용 상황, 형성된다가 예측의 원칙이라 한다. 그러니까 의의를 썼네. 토대에 해당하는 거 예측의 의의구나. 예측은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에 기초 합리적으로 예측해야 한다. 말은 상당히 잘 쓴 상태고, 그 다음에 사안의 경우 중심지, 인접성 근거로 개발 가능성 고려 요청하였다. 그러나 현재 대상부서나 인근은 대부분 난이 상태. 별도로 개발 진행 예상 사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예측 원칙 관점에서 반영하기 어렵다. 일단 읽고 드는 느낌은 뭔가 구체적으로 썼는데 결국 지금 예측의 원칙 하나 가지고 판단을 해가지고, 그리고 요청사항 중에도 사실 하나라서 뭔가 쓴 분량에 비해서는 일단 점수를 덜 줘야겠다는 생각을 일단 했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할 거였으면 아까 여기서 이렇기 때문에 토대가 되는 원칙에는 예측 변동 원칙에 해당한다. 근데 이중 예측의 원칙은 라 한다 했으면 여기서 뭔가 점수를 더 줄 수 있게 느껴졌겠죠? 근데 일단 예측의 원칙, 그러니까 토대가 되는 원칙의 검토라고 한 다음에 예측의 원칙에 대해 의의만 써가지고 그럼 토대가 되는 원칙에 얘만 해당하나? 이러면서 일단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러면 얘가 일단 뭐야? 요청사항 각각에 대해서 3.5 일때 근데 판단은 되게 구출 잘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거 1점, 1점, 2점. 왜요? 생각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1.1점인 거잖아요. 네. 근데 네네네. 그러니까 첫 번째 차에서 뭔가 A가 되게 구체적이라서 혼자 생각하기에는 그냥 1.5 받겠는데 이 생각을 이것만 1.5? 네, 그것만. 근데 그건 또 채점 기준에서 아니요, 사람처럼인가요? 원칙 아까 하나당 네. 0.5였어요. 네, 한 0.7이었어요. 0.7. 네. 그래서 만약 0.7이라고 했을 때 설명이 구체적이고 뭔가 부연 설명도 더 있고 하니까 이걸 1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원칙 2개에 대해서 의의만 2개 썼을 때 1.5였어요. 그럼 제가 나름 다 계산. 아니, 웃긴 게 우리 심화 강의 때 채점할 때 지금 안 오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 다른 사람과 한 2개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자기 거 할 때 쫙 하고 나서 이렇게 했으니까 총점 이 정도네요 하고 딱 했을 때 하면서 끄덕이길래 왜 어떻게 생각했어요 했더니 그 아까 앞전 채점한 거에 비해서 자기는 그 정도 받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앞전에 채점했던 거랑 거의 그 동일한 채점 기준으로 채점하시는 걸 확인했다고. 막 앞에는 약간 1점 막 줬던 거를 자기는 0.5점 주는 거 아니야? 이런 거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봤대요. 아니 뭐 저를 이제 깔려고 그런 건 아니고, 예, 네, 보니까 약간 저의 채점에 대한 신뢰성이 올라갔다. 잘해야지. 내부 채점 등 원칙은 여기서 또 이렇게 썼어. 쓰다가 약간 네. 좀 변동을 그러니까 역지도 못할 건데 음. 언급하는 게 좀 실익이 맞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뺐었는데. 그러니까 그런다는 것도 사실 네. 추측이 돼요. 왜냐면 어차피 여기서 예측만 썼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쓸 때 그 드는 생각 입장이랑 나중에 채점자가 이렇게 쭉 보면서 볼 때 드는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어렵죠 사실. 최종 판단, 내부적 기준, 이때 기여의 원칙이라. 부동산 내부 구성 요소 기여도에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 균형의 원칙이란 부동산 가치는 내부 구성 균형 때 극대화된다는 것이다. 1.5. 네, 알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1.5 이렇게 하나 싶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하고 나서 합산하면 결국 맞더라고요. 사안의 경우 맞아. 고가 특수 설비 가치 모두 반영 해서 설비 부동산 가치 충분히 기여하고 있어야 한다. 인정한다 하려면 그죠. 그런데 현장 조사 결과 비춰 유사 부동산 거래 과대 계량 거래 그래서 내부 설비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지금 그러니까 이 균형은 맞다고 일단 생각이 드는데 기여에서 이게 그 근거가 그러니까 이거 말고 그러니까 임대문이 없다는 거 그것도 해당하지 않나? 라고 일단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안 쓴 것 같다. 근데 어쨌든 또 보니까 잘 썼어요. 잘 썼고 1.5 왜냐? 지금 이거 기여가 한 1점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균형도 이만큼 구체적으로 썼으면 2점이 됐을 텐데 보니까 두 줄.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논리가 지금 그냥 이거 가지고 쓴 거긴 한데 그렇죠. 그럴 거면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임대문이 없다 뭐 그것까지 했으면 2점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중심지네 상업 업무용 할 수 없는 거. 외부 외부적 부동산의 가치는 시장 참여자 간 그래서 경쟁을 근데 경쟁은 대체성 있는 막 묶어서 썼어. 이 경우 지금 이건 이거에 대해서 1점 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사안의 경우 중심지 외곽 공업용 중심지대 상업 업무용 대체관계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시장 참여자들은 매수 의사일까요? 지금 보면요 매가 아니라 내수 같아. 내수. 하지만 대충 무슨 내용을 썼을지 예측하고 읽기 때문에 매수 내수가 갑자기 나오지 않을 테니까 매수 의사 결정 시 상업용 난의 실거래 고려하지 않을 것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요거 사려고 할 때 상업용을 고려하진 않을 것이므로 애매한데 생각해보니까 임대문이 없는 거 활용됐나요? 활용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임대문이 그러니까 임대문이 자체도 시장에서 수요긴 해요 결국은. 임대가 좀 넓게 생각하면은 약간 뭐 매매를 할 건 아니고 근데 해당 용도는 필요해서 그러면 임차한다 그냥 이거니까 그것도 사실 그러니까 수요성 쪽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납득하고 납득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딱딱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애매하고 근데 이 공업용이니까 중심지 내용하고 대체관계 성립하기 어렵다고 하는 건 쓴 거에 비해서 얘는 사실 1점 줄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아니 얘는 분량에 비해서 압축적이고 얘는 애매해. 1점 라고 했을 때 소결이 있어요. 근데 소결 물음 2의 소결 최유용 판단 기준으로서 토내외 원칙을 고려했는지 고가 설비 지휘사업센터는 최유용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의뢰인이 요청한 사항들을 받아내고 근데 그 소물음 안에서 개설 소결 있죠. 걔도 결국은 문제 전체의 그 서결 배점에서 할애가 되는 거예요. 그 물음 안에서 해당이 아니에요. 그러면 저 내용을 그냥 네. 최유 그러니까 내용 똑같이 해서 최유 이용 원칙으로만 바꿔도 좀 바뀌는 부분이 있을까? 아니요 그래도 그냥 똑같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그렇게 한다고 해도 결국 그냥 각 요청사항에 대해서 검토하는 거는 지금 끝난 거고 마무리 짓는 목차라고 어차피 읽힐걸요? 이 목차가 이거라고 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네. 만약에 여기에서 그래서 결국 본건은 최유용 원칙이 뭐 해당되지 않는 이유 뭐 이렇게 잡는다고 해도 근데 그럼 혹시 타당성 검토할 때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소결 거기에는 점수 들어가죠? 그쵸. 그러니까 그 소물음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견해 막 둘 다 보여주고 그래서 어떤 게 타당한지 논하시오라든지 뭐 의견을 제시하시오 그런 거는 마지막에 결이 무조건 필요한 거고 네 정답이 없어서 일정한 자신의 어떤 끌어온 논리를 토대로 판단의 결론을 짓는 게 그건 노나라의 완성이고 그거는 그렇고 뭔가 약간 그냥 좀 그렇게까지 그런 타당성 논하는 정도 아니고 그냥 설명하는데 이렇게 최대한 관련 지어서 풍부하게 설명하는 정도에서는 요거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서는 지금 그런 결론이 사실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본문 물은 거 논의하고 나서 결론이라서 그래서 이게 볼 때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봐서 한 1.5였고 결을 썼나라고 봤을 때 없구나 하면은 서랑 결 합해서 3.5 중에 1.5 줬으니까 여기 아직 한 0.5 줄 파이가 있는 거예요. 네. 0.5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서랑 결은 일단 또 좀 짜게 주는 편입니다. 또 그리고 문산 방법 적정한 방법 현재 본건은 현황과 나지 상태 최유용이 일치하지 않는 비최유용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 너무 심한데? 아니 앞에서 물법경 최를 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위 가격제 원칙 측면에서 최유용이 판단하지 않을 것으로 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뭐 추정된다. 이러면 그런 건 될 것 같아요. 최유용 아니라고 딱 명확히 말하려면 물법경체를 해야죠. 그것도 뭐 앞으로 아시면 되고 판단된다. 이거랑 이미 이걸로 해버려가지고 일치성 원리가 나와버렸어. 이거 조심해야 돼. 최유용 분석 문제인지 네 가격제 원칙이랑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최유효 이용을 기준으로 해서 대상 물건의 가치가 형성된다는 원칙인 것 뿐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은 무엇이냐라고 분석하는 게 분석이고 그래서 지난주 2번에서는 최유용 원칙의 의의를 써주고 물법경최라는 판단 기준 써주고 분석을 해야 했던 거고 비적법적 이용이라는 최유용 상태다라는 게 되는 거고 얘는 그냥 감정평가 과정에서 적용되는 가치 형성에 관한 법칙입니다. 그게 공식 채점평 중에 그게 있었어요.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랑 뭐 분석이랑인가? 그거 헷갈리는 답안이 있었다. 다수 있었다. 막 이런 거 있었어요. 근데 이런 문제는 최유용이 뭐다라고 말을 안 하는 게 좀 위험하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 사안만 그쵸. 그러니까 최유효 이용이라는 게 맞는지 아닌지는 사실 물법경최로 하는 거고 지금은 그냥 각종 가격제 원칙상 뭔가 현재 이용이 그것도 애매한 거야. 됐네? 아니 괜찮은 것 같아. 그것도 애매한 거. 그래갖고 사실 이것도 이게 최유용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라는 게 딱 요 정도 쓰는 거는 맞다고 해줄 수 있는 느낌인 거고 그래서 어디까지나 다 그냥 네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치성 원리가 나오고 모두 공업용으로 봐가지고 네? 요거 감정평가 방법에다가 이렇게 이거를 썼구나.
이거는 점수를 못 줄 것 같고. 맨날 채점하고 있으면은 그 답안의 주인이 옆에서 막 수긍하거나 약간 납득하거나 막 이런 막 고해성사하거나 막 이런 말 계속 들려고 너무 재밌어. 토지, 공업용지, 공시가기준법, 거래자유기준법, 건물, 원가법. 현황과 임금 표준적 이용 상황 동일한 이게 뭘까? 범주. 범주. 이거 아니 물리적,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는 안 한다. 이미 네. 비체로 네. 해버려서 네. 그 안에서 그냥 그거 평가 방법을 써야겠다고 좀 이미 해버려가지고 그냥 그러게요. 그 뒤를 읽으실 필요가 없어요. 줄 필요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실제 시험에서는 어쨌든 그래도 읽어본 다음에 막 마냥 완전 진짜 전혀 아예 그냥 아예 틀렸다? 이거 아예 쓰면 안 되는 말이면 뭐 근데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으면 그래도 0.5점, 1점 이런 거는 줄 수 있으니까 보는 거죠. 외부성.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 감가 배제의 이유. 에헤이. 아하. 네? 네? 뭐라고? 아니 어필 좀 하라고. 뭘 어필을 해요? 잉크가 글씨라고 같이 적습니다. 건물의 임금 표준 이용상 동일한 범주. 아쉽지만 저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자, 어떻게 1.3 6 9 12 그러면 지금 40%잖아요. 봅시다. 이거 가격제 원칙을 물음 2에서 지금 2, 3, 5, 1, 6, 2, 8 물음 2, 8점 받았어요. 그니까 8, 9에서 10.5 받을 수 있는데 8점 받았어요. 물음 2는 높게 받았어요 지금. 물음 3 때문에 물음 3에서 그러니까 물음 3이 10점짜리 문제니까 여기서 4점만 받아도 3, 5, 15 넘는 거예요. 완전 점수 납득하죠. 네. 판단하는 게 진짜 어렵네. 그쵸.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스터디에서 그래도 이렇게 쓰면은 너무 아니지만 않으면은 뭔가 0.5에서 1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요즘 생각을 바꿔먹은 게 이유가 실제 시험은 0.5점 차이로 막 당락이 되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한테는 갑자기 막 그런 온정을 베푸는 순간 너무 달라져가지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